비율형 샐러리 캡은 라리가에서 시행 중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구단의 총 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뭐 드러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억소리가 아니고 조소리 나오죠. 조소리. 억소리가 아니고 조소리 나오더만 완전히. 근데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근데 또 메시하고 지금 바르샤하고 계약이 안 됐나 봐요. 엄청난 이슈죠 이거는. 내용으로 보니까 물론 이게 예전부터 좀 말이 많았잖아요. 메시는 뭐 데스타고 하니까 돈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의 여러 매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더라고. 구단 측은 바르셀로나랑 메시가 새 계약의 합의에 오늘 의사가 분명히 있었대. 근데 이게 바르샤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이게 조금 안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메시는 바르샤에서 아무래도 끝까지 남을 생각이 있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연봉도 대폭 삭감하고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안 됐나 봐. 뭐 그렇다고 연봉을 뭐 10% 뭐 90% 줄이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여러 매체에서 보니까 처음에 50% 삭감에 뭐 합의했다, 동의했다. 근데 뭐 70%까지도 뭐 알았다 그러면서 계약하겠다 뭐 이랬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 여하튼 핵심은 그거예요. 메시는 바르샤를 떠날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정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선수 생활 시작한 데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나 봐, 메시가. 그건 확실한 것 같아. 메시의 의중은 그냥 바르샤에서 그냥 선수 생활을 끝낼 생각이었나 보더라고. 근데도 바르샤 자체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됐나 보더라고. 뭐 여기서는 그냥 재무적 구조적 장애 탓이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샐러리 캡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라리가의 샐러리 캡 규정이 뭐 비효율형 샐러리 캡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 배구, 우리나라 배구에서 하는 건 고정형이잖아요. 구단에 관계없이 이제 딱 똑같은 이제 샐러리 캡, 그러니까 연봉 총액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건데 라리가는 좀 달라가지고 비율형 샐러리 캡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2013년인가 뭐 얼마부터 하고 있더라고.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샐러리 캡, 비율형 샐러리 캡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거 봐요. 이데일리 뉴스인데 우리 K리그도 2023년부터 이제 따라 하려고 하나 봐요. 뭐 스페인 라리가고 MOU 체결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생각해보니까 장점도 있겠지만은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율형 샐러리 캡도 도입하고 뭐 어떻게 로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비율형 샐러리 캡은 라리가에서 시행 중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구단의 총 수입 중 선수단 인건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볼까요? 라리가의 여기가 수입이고 이게 연도예요. 연도라 그러면 특히 바르샤 같은 경우는 수입은 항상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코로나처럼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비율형 샐러리 캡이 뭐냐면 비율형 샐러리 캡은 이거예요. 비율에 따라서 어떤 특정 부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수입의 퍼센테이지만 이렇게 총액으로 이제 샐러리 캡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샐러리 캡이에요. 이게 셀캡.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잘 될 때는 선수들한테 줄 수 있는 연봉이 올라가는 거잖아. 인기가 올라갈수록. 근데 의도하지 않게 뭐 성적이 떨어지거나 외부적인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구단의 수입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 버리면 이게 문제잖아.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단기간이 뭐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정도 걸렸다. 5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감소해 버렸다. 나락으로 꼬라박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이 여기에 비해서 반으로 줄잖아. 50%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 다 쳐내야 되잖아요.
뭐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된다 해도 선수들 물갈이 쭉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면 비율용 셀러리 캡 제한 그거 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올라가면 상관은 없어요. 올라가면 막 투자하고 애들 연봉 주고 이러고 그렇다고 여기 내에서 실제적으로 연봉을 이렇게 꽉 채우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주고받고 있는 거로 계약한 게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면 이제 재정이 좋아지는 거죠. 이득이 더 많아지니까 다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연봉을 많이 주고 있다가 수익이 이제 인기가 없어져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면 원래 지금 요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도래하고 이래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애들 못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기존에 이제 잘 나가는 애들 연봉 많이 주는 애들 쳐내야 되고 싼 애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애들 신인 발굴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성공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이거는 큰 구단에서는 이런데 좀 그나마 수월한데 쉽게 말해 리그에서 하위권인 구단들, 재정이 좀 좋지 않은 구단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있잖아요. 항상 뭐 2부에 왔다 갔다 거리는 이제 그런 구단들, 그런 구단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장점도 있겠죠. 아까 올라갈 때 수익이 좋아질 때 구단의 수입이 극대화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세계적인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생겼잖아요. 코로나라는. 이게 세계적인 요인인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 세계 구단들이 아마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치고 있을 거예요. 올라간 애들 구단도 있겠죠. 거의 없고 대부분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레알의 위험이라고 2021년 1월자네요. 코로나 시국에도 지난해 수입이 유럽에서 1등 먹었대요. 레알이 보니까 대략 한 9천억 벌었네요. 그죠? 여기 바르샤는 안 나오던데 바르샤도 한 1조 벌었겠죠? 1조 정도 벌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미넨이 한 8천억, 리버풀도 한 7천억, 유로라 가지고 대략 한 6천억 이상 이런 식으로 벌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대부분의 구단들은 봐요. 맨유, 토트넘 이런 애들도 리버풀 이런 애들도 거의 뭐 한 10% 정도 수입이 감소했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유럽의 빅4 리그에서도 수입이 감소하는 구단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단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구단들, 하위 구단들은 거의 그냥 뭐 감소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특히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겠죠. 비율용 셀러리 캡 때문에. 뭐 다른 리그에는 그런 이제 비율형 셀러리 캡이 아니라서 좀 다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입이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가 주는 거죠. 줄은 상태인데 그리고 바르샤는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20년 3월자 뉴스인데 구단 수익의 대략 한 5%가 연봉이에요. 연봉. 뭐 말이 좀 강하게 적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유럽 축구연맹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2018년도 연봉은 수익의 77%가 통장으로 향했대. 연봉으로 빠졌다는 거죠. 연봉도 압도적 1위다. 근데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단 임금의 연봉은 수익 대비 57%밖에 안 되죠. 와, 확실히 바르샤가 높긴 높다, 그죠? 확실히 차이가 있네, 그죠? 1년에 뭐 한 1조 본다는데 와, 이 정도일지는 모르는데 차이가 나요. 레알하고 바르샤하고 좀 연봉 차이 모르겠습니다. 뒷돈 주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확하진 않겠죠. 그렇다고 바르샤나 뭐 레알이나 둘 다 뒷돈 좀 줄 것 같은데 와, 차이가 좀 나네요. 뭐 다른 나라는 조금 셀러리 캡 이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라리가만 좀 볼게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레알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2020년 11월 28일자인데 코로나 시국에도 1조 매출이랍니다. 메시. 그럼 구단 가치에도 보면 뭐 항상 뭐 탑 10에 있으니까 뭐 볼 필요도 없죠. 1조 1000억 정도. 1조 1000억 정도 벌었네요. 바르샤가. 근데 1조 1000억인데 앞서 말한 그
연봉 비율을 보면 여기서 대략 뭐 77%인데 과거 2018년도 자료에 77%니까 뭐 비슷하다고 쳐도 한 70% 정도 빠진다 그래도 여기서 7천억 이상을 그냥 연봉으로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뒷돈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뒷돈 주니까 실질적으로 뭐 제 생각에는 한 8천억 주지 않을까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메시가 이제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나온 계약 내용들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진짜 뭐 진짜로 이렇게 뭐 드러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뭐 억소리가 아니고 조소리 나오죠. 조소리. 억소리가 아니고 조소리 나오더만 완전히. 근데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근데 또 그만큼 줘도 어떻게 됩니까? 메시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가치가 그 이상이니까 사실 메시도 뭐 구단에 1년에 뭐 혼자 뭐 몇천억 그죠? 몇천억 혼자 벌어줬으니까 솔직히 남는 장사긴 남는 장사예요. 그렇게 줘도 남으니까 그렇게 계약한 거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파워가 있으니까 뭐 조소리 나도록 막 주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구단 입장에서든 조소리 나도 줘도 구단에서도 조소리 이상으로 이제 벌어줬으니까 뭐 남는 장사긴 남는 장사죠. 근데 전세적으로는 규정 때문에 탈이 난 거잖아요. 쉽게.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합의는 했는데 메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메시는 라리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뼈를 묻고 싶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라리가 규정상 이거 참 이게 라리가 규정상 이게 바로 이제 셀러리 캡 라리가에서 시행 중인 한 8, 9년 전부터 시행 중인 비율형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솔직히 연봉을 그만큼 후려가지고 막 깎아줬는데 깎아준 거에도 합의했는데 계약을 이제 무효로 이제 계약을 이제 성사를 못 시킨 거는 메시의 문제가 아니고 구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라리가 자체의 이제 셀러리 캡 제도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웬만한 보통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다, 셀러리 캡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뉴스에도 봤는데 2023년, 2년 뒤죠. 2년 뒤에 우리나라도 비율형 셀러리 캡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K리그에는 솔직히 약간 만성적인 적자 구단도 있고 한데 대부분 모기업에서 이렇게 돈을 주거나 이렇잖아요. 현실이 그건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걸 만일에 한다? 글쎄요. 좀 우리나라도 빈익빈 부익부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K리그가 파이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성장은 하는 것 같은데 만일에 좀 잘못돼가지고 좀 그렇게 되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차달이 우리 기존에 배구 쪽에 쓰는 있잖아요. 구단별로 어느 정도 그 셀러리 캡을 동일한 수준으로 딱 맞춰놓고 또 총 수입이 높은 구단에 대해서는 비율형 셀러리 캡처럼 약간의 조금 더 셀러리 캡을 더 얹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복합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쪽만 이렇게 딱 가져오는 것보다는 약간 믹스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배구에서 쓰는 거랑 라리가에서 하는 거랑 섞어가지고 딱 하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기가 없는 구단에 대해서 하고 인기가 많은 구단에 대해서 비교해봤을 때 연봉 총액을 어느 정도 셀러리 캡을 이제 조금 이제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너무 확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2023 2년 뒤에부터니까 조금 좀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축구에서 아주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워낙 저도 축구를 옛날에 좋아해가지고 최근에는 잘 안 보는데 이게 뉴스에 참 떠버렸네요. 좋은 곳에 가면 좋겠습니다. 메시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항상 그 자리에만 있었잖아요. 거의 한 20년 됐죠. 솔직히 20년 가까이 한 팀에 원팀으로 이제 있는 경우는 없죠. 이제 뼈를 묻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좋은 결말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